지난 16일 날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워싱턴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북한이 계속 한미 군사훈련 그런 거 시비 걸고 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여기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저렇게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축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꼭 북한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한 것이죠. 항공모함이 올 필요가 없다고 이 얘기를 하고요. 사드 문제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따위 소리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요, 백악관, 특히 트럼프 엄청 화를 냈습니다. 엄청 화를 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보면 트럼프가 경노했다. 욕설을 퍼부으면서 경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이전에 사드 문제로 그렇게 욕설을 퍼부대고 경노했다고 했습니다. 국내 여론 그렇게 막 열이 잔뜩 받은 데다가 문정인 외교특보 이런 말을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 화를 막 안 냈겠습니까? 보도는 안 됐지만 더 난리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내 여론도 들끓고 이러다가 한미동맹 깨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나라가 이제 안보 문제에 위태롭게 생겼다. 큰일 났다. 들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청와대가 나서서 청와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문정인 특보에게 경고를 했다. 청와대가 경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특보에게 별도로 연락해서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 등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말씀드렸다. 책임질 만한 분들이 연락을 드렸다. 청와대는 미국이 언짢아하는 것을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구했다. 이렇게 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문 특보에게 엄중히 말씀드렸다. 말은 엄중이라고 그러는데 표현을 보니까 엄중 경고가 아니라 사정을 한 것 같아요. 사정.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입장 곤란해요. 사정을 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대통령의 뜻과 배치된다는 뜻이냐? 물었습니다. 엄중히 경고했으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특보가 함부로 말하냐? 배치된 데서 경고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청와대가 한 말 참 웃기고 재미있습니다. 그건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다. 문정인 특보의 말이 대통령의 뜻과 배치된다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다. 배치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준 거죠. 해준 거죠.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 생각이라고 자기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응?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걸 보면요. 이제 좀 돌아가는 것을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문정인 특보가 나서서 미국을 두드려 팼다 이 말이에요. 미국을 때렸어요. 그 청와대가 나서서 문정인 특보를 말렸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웠습니다. 왜? 이 말리는 시누이 마음에는 시어머니가 좀 더 때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말리는 척 하는 거고요. 진짜 본심은 더 때렸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거. 사실은 말리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청와대가 말리는 신용만 냈다 하는 것,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미국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 사실 뭐 딱 눈치채버리죠. 응? 그럼 이제 트럼프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더 한국 정부,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더 괘씸하게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더 괘씸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는 장사를 안 합니다. 그럼 이 한미 정상회담 때 믿지는 장사하겠습니까? 더구나 초강대국 대통령인데 어떻게 하니 남는 장사를 하려고 할 텐데 이거 가지고 이제 한 건 잡았다 하고 달려들면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배짱을 부리면서 아이 뭐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응? 우리는 그냥 자주국방 할 거야 이렇게 나간다. 미국 안 도와줘도 돼. 자주국방 할 거야. 좌파들이 늘 자주국방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그냥 가만히 그렇게 많은 미군을 죽이면서 우리나라를 구해주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도와줬는데 그냥 우리를 그냥 뭐 북한에게 혹은 중국에게 애따 먹으라고 던져주겠습니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미치는 장사인데. 만에 하나 이제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을 했다, 우리나라. 그죠? 환율 조작국 중국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한국의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죠. 심하면 제2의 IMF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틴다. 그럼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고 나오면은, 우리 안보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이제 나라 존망에 걸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얼음 판인데, 반미 시민단체 수십 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미국 대사관 부근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게 지탱하느냐 마느냐, 위기에 처하느냐 마느냐 이런 때인데 사드 반대 집회를 수십 개 반미 단체가 한대요. 미국 대사관까지 6천여 명이 행진을 하겠다고. 근데 그 행진한 신고한 것을 보니까 미국 대사관을 이렇게 포위하는 그런 코스를 신고를 했어요. 대사관 포위해가지고. 예전에 청와대를 포위해가지고 물러가게 만든 그런 작전을 지금 또 쓴다 이거죠. 그래서 종로 소방서 부근 행진을 경찰에서 허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종로 소방서 그 길도 행진하게 해달라고 또 법원에 행진 금지 통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법원이 또 그것도 판단을 하여튼 끈질긴 놈들이고 끈질긴 짓을 해야 됩니다. 나라야 뭐 망하든 말든 뭐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일 그걸로 그냥 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저 사드 인대 가서 반대하다가 거기에 막 사드 찬성 집회 가서 막 하니까 이제는 미국 대사관까지 가서 이렇게. 왜 그럽니까? 그렇게 미국 약을 자꾸 올리면 미군 철수하고, 우리나라는 미군 철수하면, 친북 정권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릴 이런 계산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입들 배후에 적화 통일을 획책하는 이들이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죠. 보수 우파들의 대우각성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에서
열린 합동토론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토론회죠.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 놓았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것 같아.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반드시 당을 잘 개혁해서 다음 지방선거 성공하고 총선 승리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말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아. 오래 못 갈 것 같아. 이런 말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을 보니까 5년 못 버틸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박맹호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칼 잘 드네 하고 권력에 도취해서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중자애하고 피나게 대비한다면 우리의 시대가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권이 5년 못 갈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여튼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게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한 40 며칠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곳곳에서 암초가 생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부적격자들을 추천하고 임명하고 지나치게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회사들의 길을 죽이고 어떻게 돈 쓸 궁리만 하고 대중영합 정책 이런 것만 하려고 하고 공무원 수나 늘려서 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40이 넘도록 내각 추천도 완료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박근혜 정부를 보고 이게 나라라고 그런 소리 했는데 지금 그들이 그런 소리 듣고 있어요. 이게 나라냐 이래.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도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조중동.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그렇게 협력을 앞장서서 하던 조중동. 돌아서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됩니다. 홍석현 씨가 홍준표 후보의 공격을 받아서 사퇴를 했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문재인 정권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럴 바에는 일찌감치 발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퇴한 면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주 빠른 속도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 화를 냈습니다. 엄청 화를 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보면 트럼프가 경노했다. 욕설을 퍼부대면서 경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이전에 사드 문제로 그렇게 욕설을 퍼부대고 경노했다고 했습니다. 국내 여론 그렇게 열이 잔뜩 받은 데다가 문재인 외교특보 이런 말을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 화를 안 냈겠습니까? 보도는 안 됐지만 더 난리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내 여론도 들끓고 이러다가 한국명은 깨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나라가 이제 안보 문제 위태롭게 생겼다. 큰일 났다. 들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청와대가 나서서 청와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문정인 특보에게 경고를 했다. 청와대가 경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 특보에게 별도로 연락해서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 등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말씀드렸다. 책임질 만한 분들이 연락을 드렸다. 청와대는 미국이 언짢아하는 것을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구했다. 이렇게 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문 특보에게 엄중히 말씀드렸다. 말은 엄중이라고 그러는데 표현을 보니까 엄중 경고가 아니라 사정을 한 것 같아요. 사정.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입장 곤란해요. 사정을 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대통령의 뜻과 배치된다는 뜻이냐? 물었습니다. 엄중히 경고했으니까
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특보가 함부로 말하냐? 그 배치된 데서 경고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청와대가 한 말. 참 웃기고 재밌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웠습니다. 왜? 이 말리는 시누이 마음에는 시어머니가 좀 더 때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말리는 척 하는 거고요. 진짜 본심은 더 때렸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거. 사실은 말리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청와대가 말리는 신용만 냈다 하는 것.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미국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 사실이 뭔가 딱 눈치채버리죠. 응? 그럼 이제 트럼프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더 한국 정부,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더 괘씸하게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더 괘씸하게. 지난 16일 날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워싱턴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그냥 북한이 계속 한미 군사훈련 그런 거 시비 걸고 또 미국의 전략사상 전개 여기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저렇게 미사일을 만들고 뭐 핵무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축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꼭 북한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한 것이죠. 항공모함이 올 필요가 없다고 이 얘기를 하고요. 사드 문제로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따위 소리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요, 백악관 특히 트럼프는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다. 문정인 특보의 말이 대통령의 뜻과 배치된다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다. 배치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준 거죠.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 생각이라고 자기가 공식적으로 말했으니까. 응?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이제 좀 돌아가는 것을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문정인 특보가 나서서 미국을 두드려 팼다 이 말이에요. 미국을 때렸어요. 청와대가 나서서 문정인 특보를 말렸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